도파민 좀 터지나요? 이 일을 실시간 라이브로 거의 방송 보듯이 알고 있던 저는 도파민이 너무 터지더라고요. 자, 명제하기 전에 집합부터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집합. 종류가 뭐가 종류. 예? 공집합이 있고요. 유한집합이 있고 무한집합이 있죠. 무한집합엔 두 가지 집합이 있어요. 뭐가 있죠?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이 있어요. 괜찮아.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집합은 표현법이 있죠. 몇 가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 있죠. 두 번째, 조건제시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자, 가산집합, 대표적인 가산집합이 뭐 있어? 자연수집합이 있죠. 또 정수집합, 유리수집합이 있어요. 비가산은 그냥 실수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가산 셀 수 있다. 비가산 셀 수 없다.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 가능한 집합이 뭐가 있어요? 유한집합이 있어요. 또 하나 더 가산집합이 있죠. 그래서 1, 2, 3, 4, 5 점 땡땡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뭐라 불러? 가산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셀 수 있는 친구들. 실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가산집합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다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 가능한 집합은 뭐예요? 전부 다죠. 얘는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유일한 친구, 벤. 뭐만 표현할 수 있죠, 얘는? 유한집합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에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뭐 부분집합 이런 얘기는 다 알 거니까 집합의 연산으로 넘어갈게요. 집합의 연산에는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죠?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집합. 두 번째, 합집합. 세 번째, 여집합. 네 번째, 차집합. 다섯 번째, 서로소. 이렇게 있죠. 서로소는 사실 연산은 아니지만 연산처럼 다루겠다. 교집합은 이렇게 쓰고, 합집합은 컷 모양으로 이렇게 쓰고, 여집합은 컴플리먼트의 C자로 쓰고요. 차집합은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고, 서로소는 교집합이 뭐다? 공집합이다 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 친구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고 막 이런 얘기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었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한다면 이 친구와 같은 표현이 4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A 교 B가 뭐다? A다. 이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로 했고요. 또 A 합 B는 B다. 또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하나 더,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친구들이 얘랑 같은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제 명제 들어갈 건데 여러분, 명제 단원도요 무조건 뭘로 풀어요? 무조건 집합으로 풀어야 돼요. 명제라고 해서 집합을 넘어서 그냥 새로운 걸 배운다는 느낌보다도 명제라는 것은 집합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표현법을 달리하는 것뿐이다. 무조건 집합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명제는 무조건 집합으로 풀어야 합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2가지예요. 명제가 무엇인지 배우고, 다음은 조건이 무엇인지 배우는 거예요. 이 조건은 조건 제시법 할 때 그 조건입니다. 자, 명제 정의가 뭐예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참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야. 다시, 참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다.
그러니까 어쩔 땐 참이고 어쩔 땐 거짓이면 안 되고 무조건 참이거나 무조건 거짓이다 라고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덕룡쌤은 키가 크다. 명제야? 누군가는 나를 작다고 생각할 수 있어. 네덜란드에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말은 절대 명제가 될 수 없고요. 정확한 말. 예를 들면 1은 0보다 크다. 명제입니까?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명제입니까? 명제입니다.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명제다. 그럼 명제는 두 가지의 명제가 있어요. 첫 번째, 참인 명제가 있고요. 두 번째, 거짓인 명제가 있는 거지. 이 친구는 참인 명제, 이 친구는 거짓인 명제가 돼요.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른 후엔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부정. 명제 P가 있는데 이 명제 P를 부정하면 일단 첫 번째, 명제가 맞는 말이야. 그럼 그 부정은 뭐야? 틀린 말이 되겠지. 명제가 틀렸어. 그럼 부정은 맞는 말이 되는 거다. 그치? 자, 이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진짓빠는 소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거짓말쟁이의 역설이라는 걸 들어봤나요? 다 한 번쯤 명제를 들어봤다는 가정하에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거짓말쟁이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명제를 쌤이 제시해 줄게요. 나는 거짓만을 말한다. 정확히는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거짓만을 말한다 라고 거짓말쟁이가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이 명제는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자, 여기서 제가 그냥 완전 기초적인 건데 하나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이름은 까먹었다. 일당률인가? 무슨 율? 그러니까 수학에는 기초적인 전제 세 가지가 있어요. 야, 이걸 까먹었다. 미안해. 1 뭐시기 율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대충 이런 뜻이야. 예를 들면 3이라는 수가 하나의 뜻만 가져야 하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내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수가 3이란 뜻도 되고 4란 뜻도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자 하냐면 예를 들면 물리의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있지. 모든 심화된 발전된 어떠한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초 전제를 깔잖아. 그것처럼 수학에서도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야 라고 그냥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별 얘기 아니라는 거지. 비모순율은 뭐냐면 어떤 명제가 나오면 너는 참이거나 거짓이다 라는 거야. 당연하지.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이다. 그 사이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배당률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원소가 딱 등장했어. 그럼 어떤 원소는 P의 원소, 어떤 집합에 대해서 P의 원소이거나 P의 여집합의 원소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야. 어때? 비슷하지? 좀 비슷한 느낌이야. 얘는 명제에서의 이야기고 얘는 조건에서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거부하면서 등장한 게 뭐야? 이제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라는 거야. 좀 이제 새길로 살짝 빠지는 거예요.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든 명제는 참이지도 거짓인지도 증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참이어도 참임을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고 거짓이어도 거짓임을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다 라는 걸 증명해버렸어요. 괴델이. 대충 뭔 말인지 알겠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 자체가 수학이라는 과목 안에서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증명해버린 거야.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뭐야? 이 양자역학이 나오게 됐죠.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형태에 대한 이야기가 발전되게 되면서 양자역학이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게 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수학은 항상 그래. 뭔가 비주류, 주류, 메인스트림이 있으면 항상 그에 반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 라고 하면서.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쌤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나는 거짓말을 말한다 라고 했을 때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성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를 이용한 게 다음 시간에 배우는 귀류법이라는 거고요. 일단 넘어갈게. 얘가 만약에 참이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얘들아, 얘는 항상 거짓말만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 말이 참임. 이상하지? 이해가? 거짓말만 말한다는 애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다음, 얘가 거짓이라고 생각해봐. 얘가 거짓이면 어떻게 돼? 거짓말만을 하진 않는다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그것도 이상한 말이지. 거짓말쟁인데. 이런 역설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참이나 거짓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거짓말쟁이 역설은 얘도 틀린 것 같고 얘도 틀린 것 같지 않아? 라는 의문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자기참조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기참조. 나라는 명제를 쓰는데 나라는 명제 자체를 써버린 거야. 자기를 참조했다는 거야. 그렇죠? 자신 명제 자체를 참조해버렸다. 이럴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야. 그걸 꼬집은 게 거짓말쟁이의 역설이야. 비슷한 게 이제 러셀의 역설이 있어. 학원 이름 아니고 수학자 이름이야. 러셀의 역설은 대충 이런 거야. 봐봐. 어떤 집합이 있는데 집합 R이 있다고 쳐보자. 나는 뭘 원소로 갖냐면 R이 원소로 갖지 않는 X를 원소로 갖는다. 이런 집합이 있어. 정확히는 전체 집합의 원소라고 써줘야 되는데 어때? 내가 1을 원소로 가졌다고 생각해봐. 그 순간 내가 1을 원소로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이게 러셀의 역설이야. 근데 칸토어란 사람이 게오르그 칸토어, 이 사람이 집합론의 창시자야. 집합을 만든 사람이란 말이야. 집합을 왜 만들었냐? 저희 우리 중간고사 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집합을 만든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셀의 불안정성 정리 막 이런 걸로 상대주의라고 하면 이제 아니 수학이라는 것은 진리의 학문이어야 되는데 자꾸 얘네들이 야 수학 그거 완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1이라는 숫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수들을 대표하는 1이 정의되지도 않으면서 야 1이 뭐길래 너네 자꾸 이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이 게오르그 칸토어라는 사람이 집합이라는 툴을 창시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잘 먹히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집합론을 만들어서 이 절대주의예요. 만들었는데 이 러셀이라는 사람은 상대주의에 속하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야, 니 이거 절대적으로 뭐 다 맞다고 해서 만든 건데 절대적이지 않은데? 뭔가 이상하지 않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다 어디서 온 일이야 이거? 자기 참조에서 온 일들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연구가 현대 지금 아직까지도 연구 중이에요. 아직까지도. 여기가 약간 그 회색 지역이야 수학에서. 많이들 이제 피해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아가자. 시험과는 무관하겠죠? 네. 자, 명제 P가 있으면 이 부정은 어떻게 써요? not P라고 해서 not P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럼 명제의 부정 not P는 뭐야? 거짓이 되고요. 너가 거짓이면 명제의 부정은 참이 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견 없죠? 당연한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조건이야. 조건은 정의가 뭐예요? 변수에 따라 특정한 문자에 따라 저는 뭐라 쓸 거냐? 그냥 x의 값에 따라 이렇게 생각할게요. 무조건 x 쓰잖아. 거의 다.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잘 들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뜻해요. 다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이에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면 참도 되어야 되고 거짓도 되어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전체 집합을 뭘로 잡으면? 복소수로 잡으면. 그치? 허수에 대해서는 얘를 성립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 그치? 근데 실수 x라는 전체 집합을 잡아버리면 이 친구는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이 부분이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야. 그치? x의 값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나잖아. 그럼 뭔가 조건 같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 딱 분쟁 지역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 잘 봐. 자, 일단 조건 하면 참거짓이 나뉘는 거잖아. 명제는 참인 명제냐 거짓인 명제냐를 다루면 되는 거야. 조건은 언제 참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참집합을 만든 거야. 근데 언어를 번역해 오면서 이 참이라는 말 대신 무슨 말? 진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진리집합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진리, 참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집합. 이 친구는 뭐야?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전부 다 모은 집합을 뜻해.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조건을 스몰 p라 쓰면 그 진리집합은 보통 그 페어로 라지 p를 쓰게 되고, 조건 q를 쓰면 라지 q라는 집합을 진리집합으로 보통 쓰게 된다. 관습이에요, 관습. 자, 그럼 이 조건도 부정하게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 갈게. 조건 P가 있어. 그럼 이 친구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 해볼게. 그럼 not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 이 조건을 부정하면 P의 여집합, 너를 제외한, 너의 원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 P의 여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조건 P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친구야. 얘를 P라고 쓸게. 실수 X. 정확히 써볼까? 전체 집합을 X바 X는 실수로 잡을게. 실수 전체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잡은 다음 어떤 조건 P가 있는데 너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친구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볼 수 있죠?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맞나요? 제가 꼬집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조건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일 수 있겠느냐는 거지. 얘들아, 조건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이건 항상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는 게 맞아? 참인명제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냐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명제이면서 조건인 게 존재할 수 있냐는 거야. 모든 문장이나 식을 명제 아니면 조건으로 나눌지, 아니면 진리집합이, 잘 들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인 조건은 참인 명제고, 진리집합이 뭐 공집합인 조건은 거짓인 명제라고 볼 건지.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는 거지. 조건을 뭐라고 정의했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어. 그럼 이 정의에 따르면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면 안 돼? 전체 집합이어서도 안 되고 공집합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근데 있잖아, 이 부분이 회색 지역이야. 어느 한 교과서에는 제 기억엔 지학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어. x의 값에 따라, 아마 특정한 문자의 값에 따라라고 나올 거야. 특정한 문자의 값에 따라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건 어때?
참도 되면서 거짓이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판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거기선 얘를 조건으로 치부해야 돼. 근데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하면 얘는 뭐가 돼야 돼? 명제가 되어야 맞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교과서가 이 애매한 부분을 어떻게 회피해 나가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회피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일단 조건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어도 좀 띠껍긴 하지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자. 그치? 조건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거나 공집합이어도 그냥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전체 집합이나 공집합이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물론 가장 좋은 건 뭐야? 각 학교의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베스트죠. 자, 다음입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단원명이 뭐니? 명제지. 이 새끼 왜 배운 거야 이거? 조건? 조건을 뭐 하고 싶어?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조건의 명제화예요.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어. 그 방법이 몇 가지 있냐?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가정과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게 명제 단원의 메인이죠. 가정과 결론. 자, P이면 Q이다. 조건 PQ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엮어요. P면 Q이다. 예를 들면 X가 1이면 X제곱은 2다. 잘 들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틀린 말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왜야? 명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거짓인 명제인 거죠, 얘는. 조건 두 가지. 이거 조건이죠. X는 1. X는 1이 왜 조건이야? X에 1을 대입하면 맞는 말이고 1이 아닌 다른 수를 대입하면 틀린 말이다. 얘도 마찬가지야. 두 조건을 이용하여 하나의 명제를 생성해냈죠. 이게 조건의 명제와 첫 번째 가정과 결론인 거야. 그러면 자 기억해. 명제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려고 해야 돼. 조건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무조건 진리집합이 떠올라야 돼. 조건하면 진리집합. 그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X를 원소로 하는 집합. 그 집합을 가지고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도 가정과 결론이 나왔어. 그럼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일단 이 이면 이다 맨날 쓰기 귀찮죠? 원래는 if, p, q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는 귀찮으니까 기호를 만들었어. p 화살표 q 이렇게 하면 p면 q이다 라고 약속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참이 되고 싶어. 그럼 언제 얘가 참이 될 수 있을까? 자, 얘가 1이라고 쳐봐 이렇게. 그럼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겠죠. 그렇죠? 이 조건에 무슨 집합? 진리집합이 뭔데? 자,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얘 이름이 뭐야? 조건 제시법인 거야? 조건 제시법. 근데 가능한 한 우린 뭘로 표현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해야지. 이 친구는 원소가 1밖에 없죠. 얘는 원소가 뭐 있죠? 마이너스 1과 1이 있죠. 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랬지. 왜 맞는 말이야? 이 집합의 뭐기 때문에?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여러분,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했을 때 여기다 1 대입해서 맞네? 동그라미. 이거는 명제를 안 배운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겠죠? 여러분도 처음 보면 맞는 말이야? 근데 맞는 말이죠?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명제에서 키워야 하는 역량은 국어적으로 수학을 바라보는 역량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수학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정과 결론에 뭘 살핀다고? 진리집합을 살피는 거야. 그 진리집합 사이에 무슨 관계? 포함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지. 이게 명제에서 키워야 될 역량인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럼 이 친구가 참이고 싶어. 그럼 가정의 진리집합 라지 P와 결론의 진리집합 라지 Q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Q가 P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게 되면 너는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 하면 같이 번쩍 생각나야 되는 게 몇 가지? 또 4가지 있지.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죠? 그 4가지가 번쩍번쩍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이 명제가 거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대라고 했죠? 반대. 여러분, x는 1의 부정이 뭘까요? 사실 여기 등호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필요충분 조건 다들 아시죠? x는 1이 아니다고요. x가 1보다 크다의 부정은 뭘까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또 나중에 정확하게 하고요. a가 1을 원소로 가진다의 부정이 뭐죠? 1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가 되고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의 부정은 뭐가 돼요? 부분집합이 아니다가 돼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됐나?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이 친구. 얘가 참이면 얘인데 거짓이면 뭐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씨 허수인 거야. 알겠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너를 부정하면 뭐가 돼?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가야 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러면 자 가보자. 자,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항이 이렇게 나왔어. 가정과 결론이 쭉쭉쭉 써져 있어. 그러면 맞은 건 뭐 해줘야 돼? 참인 건 뭐 해줘야 돼? 증명해줘야 돼. 거짓인 건 뭐 해줘야 돼? 똑같이 증명해줘야 돼. 그럼 참임은 어떻게 증명해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밝히면 돼. 혹은 그 4가지 같은 것 중 하나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면 돼. 근데 얘가 거짓이면 있잖아. 참이면 이 4가지를 중 하나를 밝히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얘가 거짓이라고 하면 얘네를 부정한 것이랑 똑같겠죠. 그럼 부정해보자 이제. P, Q가 P가 아니다. 어때? 우리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을 한 적이 없어. 또 P, 합 Q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 적이 없어.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다. 얘가 메인이 돼 이제. 봐봐. P차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다. 얘는 이 하나로 모든 게 정리돼요. 얘도 별로 알 수 있는 게 없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공집합이 아님을 밝히면 이 명제가 거짓임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가 공집합이 아님을 어떻게 밝혀주면 돼? 원소 하나를 딱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원소 얘가 있음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밝히게 되는 꼴이지. 그래서 P차 집합 Q, P라는 집합이 있고 Q라는 집합이 있을 때 요 영역에 해당하는 원소 얘 이제 이름을 붙였어. 뭐라고? 반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야. 따라서 어떤 가정과 결론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고 싶으면 뭐 하나를 들어주면 돼? 반례를 들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명제가 있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거짓이잖아. 반례가 뭐야? 그래 하면은 반례가 뭐야 하면은 다 이지랄 나는 거야. 그냥 하나 때려놓고 그냥 끝내버려. 물론 하나의 원소만 들어주면 돼.
근데 지금은 니네 눈에 그게 보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렇잖아. 명제가 쉽거든. 근데 명제가 어려워지면 하나하나씩 찍어서 다 넣어보는 거야? 그냥? 되나 안 되나? 그냥 이 내 점수를 그냥 운에 맡겨버릴까? 그럴 거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추천드리건데 원래 방학 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추천드리건데 너를 정확하게 표현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너의 진리집합은 정확히 좀만 조건을 나누면 1 이상 또는 마이너스 1 이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속하지만 얘는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누굴 뜻해? x가 마이너스 1 이하다. 이것이 정확하게 P차집합 Q라는 집합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구해보고 그 다음 증명해봐, 거짓임을 증명해봐 하면 어떻게? 그냥 여기 중 하나를 그냥 갖다 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계속 문제를 이렇게 풀면 실력의 상승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네. 근데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 어려운 문제가 가끔 이런 문제야. 어떤 문제냐? 이걸 들기가 껄끄러운 문제가 있어. 대충 어디쯤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 우리가 수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좀 여의도고 수학과 아니잖아. 다른 과목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뭔 말해? 적당히 나타낼 수 있는 건 나타내보고 나타내기 애매한 것들은 그냥 발레하나 느낌상 거기인 것 같은 부분. 그 부분을 찍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면서 여러분의 실질적 역량은 향상시키되 괜히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못 나타내서 틀리진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 딱 그 정도 선. 다음. 이 가정과 결론에 두 가지 사이드 개념이 나와요. 첫 번째, 명제의 역과 대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죠. 그냥 사이드 개념이에요. 명제의 역과 대우. P면 Q이다가 명제면 이 명제의 역은 뭐예요? 가끔 역명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역은 Q이면 P다. 왜요? 아니 왜요 하지 마. 그냥 그래. 다음 대우도 있죠. 대우명제. 너는 not Q이면 not P다예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죠? 이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죠. 이 친구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지만 이라는 건 뭐냐? 가정과 결론을 그냥 부정해 놓은 거야. not P면 not Q이다. 이 친구를 이라고 불러. 따라서 이 대우는 뭐야? 역의 이인 거야. 그냥 역도 하고 이도 해버리면 그걸 대우라고 부르는 거지. 자, 여기서 두 가지 참조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명제와 대우는 자, 얘가 참이야. 그럼 P가 Q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면 참이야. 너가 참이고 싶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되지. 근데 이거 같은 뜻 아니냐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을 함께 한다. 참이면 같이 참, 거짓이면 같이 거짓이다. 이걸 보고 두 글자로는 우리 동치, equivalence, 동치라고 불러요. 동치. 다음.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해.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의 그 직감적인 부분을 좀 깨워드릴 건데 명제와 역은 참거짓을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역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거든. 명제가 참이면서 역이 참일 수도 있고 명제가 참이면서 역이 거짓일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치?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근데 이게 조금 달라. 잘 들어봐. 만약에 있잖아.
명제가 참일 때 역도 참이면 어떻게 돼? 명제가 참인데 역도 참이면 어떻게 되냐고. 같은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들아.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얘들아 지금 얘랑 같아 보여? 같아 보여? 달라 보이지? 딱 봐도 다르지? 그럼 있잖아. 잘 봐. 우리에게 케이스는 총 4가지가 있어. 둘 다 성립하거나 둘 다 참이거나 한쪽만 참인 2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다 쓸까? 그리고 둘 다 아닌 케이스가 있어요. 자, 얘 봐봐. 이거 PQ가 같은 조건인 거지. 다음 이 친구는 P가 Q에 포함되지만 Q는 P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이런 친구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왔지? 진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왔어요. 그죠? 같진 않은데 부분집합인 거. 진부분집합 배우는 거 바로 이거야, 이거. 얘도 진부분집합인 거고 진부분집합인 거야. 얘는 어때?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지. 맞니? 대칭차집합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지. 이렇게 옆에 있는 반달 모양이 여기도 절대 공집합이 아닌 거고 여기도 공집합이 아닌 거야. 자, 근데 여러분 봐봐. 문제로 나왔다는 것은 이 새끼일 확률이 0점 몇 %예요. 아니 생각해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아직 안 배웠지만 충분도 안 되고 필요도 안 되는데 얘가 왜 나오냐고 생각을 해봐라. 웬만하면 그런 애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우린 무조건 마인드를 이렇게 잡고 간다. 첫 번째, 더 작아 보이는 친구를 생각해요. 누가 더 작아? 가정 결론. 가정이 작아 보이지? 그러니까 이쪽부터 보는 거야. 근데 보면서 뭘 생각해? 얘들이 같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작은 거에서 큰 쪽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딱 봐도 같진 않아. 같진 않아. 근데 이쪽이 성립했어. 그럼 반대는 어때?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거야.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이쪽이 만약에 성립하지 않아. 그럼 이쪽은 성립해? 보통 성립할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니네가 애초에 이거 잘못 본 거야. 이해가 되겠니? 이런 식의 사고를 해야 돼. 다시. 자, 작고 크고를 구분할 수 없었다 치자. P와 Q가 있어. 그러면 한쪽 땡기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딱 봐도. 그렇지? 땡기는 부분이 있어 보통. 그러면 한쪽 부분을 보면서 같은지 체크하는 거야. 얘랑 같을 수 있나? 근데 같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그러면 얘 하나만 하면 얘가 동그라미면 얘가 X, 얘가 X면 얘가 동그라미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지. 이해되겠니?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면 이건 무슨 뜻이야? 같았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지? 그럼 참고짓은, 명제와 역은 참고짓을 함께 하지 않아? 함께 하진 않지. 근데 일종의 관련이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걸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네. 다음 이것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입니다. P면 Q다가 참이야. 어때? 벌써부터 수학자들이 개 싫어하는 거 나왔지? 가참! 이런 거 안 쓰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어떻게 쓰기로 한 거야? 두 줄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너가 참이에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에요. 라는 뜻이라고 그냥 약속한 거다.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그냥 명칭일 뿐이라고. 새로운 건 없어요. 다음. 이쪽 방향이 참이야.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쓴 거야. 참 하등 쓸모없는 존재죠. 이 필요 조건이라는 친구.
너네 이쪽으로 화살표를 써? 이거 진짜 성격이 이상한 새끼야. 이거 정신감정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는 이걸 정해놓은 이유는 뭐야? 그냥 필요 충분 조건 때문이야. 필요 충분 조건 때문에. 얘 때문에 필요 조건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양쪽이 다 돼 있을 때지. 그럼 이렇게 되더라. 그럼 조건 하면 무조건 진리집합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얘는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얘는 둘이 동시니까 P와 Q가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가정과 결론이에요. 이게 조건으로 명제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야?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예요. 잠깐 쉬었다가 그거 마저 할게요. 쉬겠습니다. 20분까지 쉴게요. 갑니다. 두 번째 조건의 명제화예요.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모든에 관련한 명제와 어떤에 대한 명제예요. 자, 둘이 결이 좀 많이 다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모든이 들어있는 명제입니다.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 p이다 라고 나왔어.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시켰으면 좋겠는 점이 여기에요. 여기 모든 뭐시기 x라고 나왔어. 그럼 이 친구가 뭐냐? 이 친구가 전체 집합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전체 집합이야.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러면 양의 실수가 전체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그때 조건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 진리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꺼내줘야 돼요. 그럼 얘가 참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너의 진리집합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겠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라는 거잖아. 자, 쌤이 좀 달리 써볼게. 이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하죠.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 뭐의 원소가 되어야 줘야 돼? P의 원소가 되어달라. 이런 얘기 아니야 결국에는. 이해되니?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의 정의야? 이거 부분집합 정의 아니야? X가 A의 원소이면 X가 B의 원소이다. 얘가 참이면 우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치? 기억나는 척 하지 마세요. 정의 기억나는 척 하고 있어. 따라서 얘가 참이려면 전체 집합이 뭐의 부분집합? P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근데 전체 집합에 성질이 한 가지 있어. 전체 집합은 모든 집합을 뭘로 가죠? 부분집합으로 가지잖아. 그치? 따라서 P와 U가 어때?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니?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모든이 들어있는 저러한 명제는 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잘 봐요. 이 친구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얘들아, P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뭘 밝힌다? 전체 집합이 P의 부분 집합임을 밝힌다 라고 생각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야. 뭔 말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1 이상 3 이하의 원소 3 이하의 x에 대해 x는 a 이상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어. 그럼 여러분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얘가 전체 집합이어야 되잖아. 근데 뭔가 느끼기에 같아지긴 어렵지 않냐 이거야. 그렇죠? 같아지긴 어렵다. 그러니까 뭘 밝혀라? 너를 얘가 포함하고 있도록 생각을 하라 이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잘 들어봐 여러분. 너의 진리집합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전체 집합은 x는 1 이상 3 이하. 이런 친구야.
그럼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중 적어도 한 20-30%는 이 생각을 잠깐 스쳤을 거야. 감이라도. 아니 씨발 전체 집합이 얘라면서 얘보다 큰 애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얘가 전체 집합이라며.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지. 전체 집합이 1, 2, 3이라면서 어떤 집합이 1, 2, 3, 4, 5 이렇게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 이 생각은 전체 집합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는 거야. 전체 집합이 뭐죠? 문제상에 나와 있는 모든 원소들을 원소로 하는 부분 집합이에요.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면서. 그니까 잘 들어. 얘가 이렇게 써져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 예를 들어 그냥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얘라고 하면 전체 집합이 얘지. 맞니? 그러면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 친구가 1, 2, 3, 4, 5, 6, 7, 8, 9, 10 쭉 가는 게 아니라 1, 2, 3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 전체 집합이 정해진 상황이면 그걸 넘어서는 원소는 그냥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이 문제에서 여기서 얘는 무조건 이 안에 들어있는 애야. 조건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걸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지. 전체 집합이 저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는 얘랑 같다라고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이 친구가 더 커질 수 있다면 그냥 커진 부분 제외하고 이렇게 부분집합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이 공통수학2의 명제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안 해요. 이것만 하고 넘어가지. 근데 많이 조금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봤으면 이런 사고를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거를 개념화하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도 생각할 줄 알아라. 보통 이렇게 풀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거짓이면요? 얘가 거짓이면 P가 뭐면 돼? 전체 집합이 아니면 돼요. 그죠? 여기다가 P는 공집합이다. 진짜 그냥 다 머가리 깨버리고 싶어요. 얘가 전체 집합이 아니다가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명제를 이번에는 부정해 보세요. 이 명제를 부정했어. 그럼 뭐가 되느냐를 이야기해 보자는 거야. 오케이. 근데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배움이 모자라요. 그래서 뭐부터 하고 와야 되느냐? 어떤 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와야 돼요. 대충 우리 들어서 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나피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거야. 자, 어떤이에요. 어떤 실수 X에 대해 당연히 이 친구는 변할 수 있는 친구겠죠. 대해 P이다 라는 명제가 나왔어. 그럼 또 이 친구가 전체 집합의 역할을 해줄 거야. 그럼 얘가 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진리 집합이 뭐가 되면 되느냐? 뭐가 되면 될까요? 어떤 실수 X라는 것은 하나의 X만 존재하면 된다는 거잖아. 하나만 있어도 된다. 따라서 이 라지 P가 뭐만 아니면 된다?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럼 얘가 거짓이려면요? 라지 P가 공집합이면 되는 거죠. 미안해요. 라지 P가 공집합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정이 참이 되려면 이 해당 명제가 뭐가 돼야 돼? 거짓이 돼야겠지. 이 명제가 거짓이어야 부정이 참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참이 될 조건이 뭐예요? 부정이 참이 될 조건이 P가 전체 집합이 아닌 거지. 근데 잘 들어봐. 얘들아, 지금 뭐가 아니다는 뭐가 아니다. 이 등호의 not equal
빗금이 그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하나 배웠어. 뭐지? 여기서 배웠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전체 집합을 뭘로 만들고 싶어야 돼? 공집합으로 만들고 싶어야 돼. 그래서 양변에 뭘 때려? 드모르간 느낌을 때리는, 양변을 여집합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같은 말이 뭐가 있어?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를 말로 풀었으면 무슨 말이 돼? 어떤 실수 x에 대해 P의 여집합이니까 not P이다 라고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런 형태로 나왔잖아.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무엇이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인 걸 보아하니 여긴 not P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외우지 말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럼 이 친구가 거짓이려면요? P의 여집합이 뭐가 돼야 돼요? 공집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보통 어떻게 쓰게 된다? P는 전체 집합이다라고 쓰게 된다는 거야. 됐지? 자, 메인이 누구야? 으아, 와우. 메인은 얘가 여집합이냐, 여집합이 아니냐가 아니야. 뭐야? 이 친구가 등호냐, 등호가 아니냐로 결정한다는 거야. 얘가 등호가 아니면 우변을 뭘로 만들어줘? 공집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등호면 전체 집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오케이. 되었다. 그럼 이 친구의 부정은 뭐가 될까요? 이 친구의 부정은 뭐가 될까요? 너가 거짓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부정이 참이려면 얘는 거죠. 근데 지금 등호죠. 그럼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전체 집합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라고 하면 줄글로 풀었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not P이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부정을 하건 뭘 하건 전체 집합은 항상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친구를 절대 부정하시면 안 돼요. 모든 x가 1 이상 2 이하인 x에 대해 p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부정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1 이상 2 이하인 x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 친구를 이렇게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안 된다. 전체 집합은 부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면 개념은 끝났어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곱씹어보자. 첫 번째, 명제와 조건을 배웠죠. 명제는 무슨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명제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돼? 봐봐, 아직 뇌이징이 안 된 거야. 코딩을 해, 얘들아. 명제하면 참이냐 거짓이냐야. 조건하면 뭐야? 진리집합. 이 코딩이 돼야 돼. 그냥 바로 푸푸쿵 나와야 돼. 명제하면 참이냐 거짓이냐. 조건하면 진리집합.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다.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다. 조건의 진리집합이 라지피면 그 조건의 부정은 진리집합이 라지피의 여집합이 된다. 오케이. 다음,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도 부정을 배웠죠. 우리 부정을 배우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바로 가정과 결론이에요. 우리는 P이면 Q이다의 부정에 대해서 학습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흔히들 여기서 오류가 나. 어떻게? 저 부정하면 뭐 역이 된다든지 이가 된다든지 그런 부정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 나온다는 거야. 한번 보여드릴게. P면 Q이다의 부정은요. P 진리곱 not Q예요. 이렇게 써요. 얘들아 봐봐.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학습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모르려면 뭘 알아야 하느냐. 뭐 하나만 알면 얘는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 말해? 잘 봐잉. 우리 명제가 거짓이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문제 어떻게 풀 거야? 이 명제를 뭐 할 거야? 부정에서 참임을 밝힘 이렇게 이야기할 거잖아. 맞지?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p다 이 말이 거짓이래.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어떤 x에 대해서 나 p다가 참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거잖아. 근데 p면 q이다가 거짓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이거를. 얘를 부정할 거냐는 거야. 이해됐어? 문제로 간다. 몇 번이고 쭉 넘겨서 누가 나 부르지 않았나? (60번이에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거지. 명제,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 두 개가 거짓이다 라고 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야. 자, 위로 잠깐 올려보면 여기 보세요. 잠깐 올려보면 이런 문제도 나와요. P면 R이다와 Q면 나달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어. 그럼 문제 어떻게 풀면 돼? 어떻게 풀면 돼? 얘들아 아까 우리 가정과 결론에서 이런 얘기했지.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밝히느냐는 이야기를 했어. 참인지 밝히는 건 포함관계를 밝히면 되고 거짓임을 밝히는 것은 발레를 들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지금은 반대로 참이라고 나오고 거짓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서 무슨 정보를 얻어낼 수 있냐는 거지. 참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그냥 포함관계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아. 근데 60번에 이런 식으로 가정과 결론이 거짓이 되도록 정수 K가 잡혀라 라고 이야기하면 발레를 다 찾아라 하는 이 얘기잖아. 이해돼? 너의 발레가 되면서 동시에 너의 발레가 되는 걸 다 찾아라 이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로 P차집합 Q가 너의 발레가 되죠. 이해되니? 너의 원소여야 한다 라는 뜻인 거고 너는 P차집합 Q의 여집합의 원소여야 한다 라는 거야. 근데 너와 너를 찾기 쉬우면 찾으시면 돼.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친구 좀 간단하게 나타낼게요. x는 k 플러스 2 이하. 반대로 쓸까? 맞죠? k 플러스 2 이하, k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될 텐데 이 친구는 k의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란 말이야. 그러면 너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 k의 값이 변할 때마다 계속 달라진다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건 발레를 하나씩 찾아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암흑지대였던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밝혀보자. P면 Q이다가 거짓이라고 했어. 그럼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풀면 된다. 간다.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어때? 느껴져? 반대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너가 참인 거 맞죠? 맞니? 근데 우린 얘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P면 Q이다가 뭐라고 해버리는 거야?
참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그걸 만족시키는 K가 나오겠지? 그거 빼고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겠니? 풀어볼게. 갑니다. 자, P면 Q에다가 참이고 싶어. 그러면 밑에는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 맞죠? 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라? K-2 이상 K 플러스 2 이하가 이렇게 담아져 있으라는 거지. 그럼 얘가 참이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얘보다 큰 쪽에, 너는 얘보다 작은 쪽에 위치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등호 체크해. 같아도 돼요? 둘 다 등호 있으니까 같아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삐져나가는 게 없어요. 얘도 상관없겠죠. 따라서 K는 1 이상 3 이하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 거짓이 되려면 K는 1 미만 또는 3초가다 라고 때려버리는 거야 그냥. 이해됐지? 참이라 가정하고 그 K의 범위에 정반대를 써버리자는 거지. 뭐예요? 진리집합이 여집합 관계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세요? 자, 정확하게 이해를 합시다. 잘 봐. 자, 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얘 뭐라고 부르고 있어, 지금? 명제라고 부르고 있어, 얘들아. 맞니? 근데 저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K의 값의 범위에 따라 달라져.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 이상함을 느낄 줄 아는 게 잘하는 사람이야. 명제면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어야 돼. 근데 K 값이 변할 때마다 저 명제의 참 거짓이 달라져. 그럼 이 새끼 조건 아니야? 이해되니? 이 명제가 K에 대한 조건이라는 걸 알아차리라는 거야. 단계가 다르다는 거지. P면 Q이다라는 것은 명제가 맞지. 하지만 그게 K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명제라는 것 위에 상위에 K의 범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K가 몇이냐에 따라서 이 명제가 참거짓이 달라진다는 거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 친구를 K에 대한 뭐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야? 조건이라도 부를 수 있는 거야.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것이 K에 대한 뭐다? 조건인 상태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K가 몇이냐에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 됐다가 거짓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를 K에 대한 조건으로 인지하고 너가 맞는 말일 때의 K의 범위를 조사하여 그 진리집합의 여집합을 땡기자는 거죠. 어렵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따라서 어떤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거짓이라고 하면 참이라 가정하고 여집합을 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해볼 수가 있죠. 낙Q가 Q의 여집합이 뭐예요? 이쪽 아니에요? 이쪽? 이쪽? 다른 색으로 쓸까요? 이렇게 해서 빈 동그라미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안에 이 친구가 존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으려면 K 플러스 2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K 마이너스 2가 5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등호 성립해요? 안 해요? 얘가 딱 여기면 삐져나가는 게 존재해버려. 따라서 얘는 등호를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럼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7보다 크다니까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뭐야? K는 마이너스 3 이상 7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조사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K 범위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 또는 3초가 7 이하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것이 이 문제를 가장 진득하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있잖아. 이 문제는 내신의 빈출이라서
조금 빠르게 푸는 방법도 알고 가야 돼요. 결국엔 있잖아. 발레가 존재한다 이 얘기 아니야. 둘 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5가 있어서 이 친구는 k-2 이상 k 플러스 2 이하로 길이가 몇이에요? 4예요. 그쵸? 길이가 4인 어떤 범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결국에는. 너에도 완벽히 포함되어 있지 말고 이 안에도 완벽히 포함되어 있지 말라라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범위 안에 뭘 가지고 있어라? 너를 가지고 있던가 너를 가지고 있어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쵸?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야매죠. 야매죠 이거. 창의력이에요. 그쵸? 창의력에 가까워요.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렇게 가지고 있거나 요렇게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같다라고 해봐. 그냥 이렇게 이퀄 하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고 너는 7이고 너는 3이어서 이 친구들이 경계값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빠르겠지? 빠르겠죠. 하지만 이것이 정석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풀 줄 알면 P면 Q이다의 부정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은 끝났습니다. 시간이 40분 남았네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오늘 과제는 보통 4까지만 나갈 거예요. 더 풀어오실 분들은 당연히 더 풀어오셔도 됩니다. 22번입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이래. 조건 가입니다. x가 0보다 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a는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교집합이 존재하면 끝나는 거지. 교집합. 0보다 크다가 전체 집합이고요. 근데 이게 말이 전체 집합이지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 친구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예요. 그럼 마이너스 a가 어디 있어야 돼? 0보다 오른쪽에 있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집합이 존재해 달라. 그럼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라고 써놓고 뭐 해? 등호 체크해요. 같아도 되나요? 같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얘는 이런 상태다. 그럼 a는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얻어낸 거예요. 다음 조건 나입니다. 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성립해라. 그러니까 바로 가도 되겠지. 이 친구는 두 번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어야 한다 보다는 전체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느낌으로 쫄라 안 되네. 그러면 0보다 a 플러스 2가 더 큰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같아도 되나요? 어차피 얘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같아도 얘는 없고 얘는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이상 0 미만. 답은 2번이 된다. 어렵지 않다. 풀어줄 만한 문제가 뭐 있을까? 자, 37번 틀리면 자, 대단해. 40번입니다. 쉬운 문제예요. 자,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래요. 어디죠? 이런 걸 바로 할 줄 알아야 돼. P, 차집합, Q의 여집합이다.
P명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어디 있죠? 라지 P 차집합 라지 Q에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친구는 교집합으로 바꾸고 싶어야겠죠. P, 교, Q. 답은 5번이 되죠. 이 정도는 하겠지. 다음 42번입니다. 제가 뭘 경계하라 그랬어요? 국어적으로 접근하는 걸 경계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에 계속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 전체 집합이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네. 근데 이거 x예요. 미안해요. x는 5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고요. y는 6, 7, 8, 9, 10이에요. 처음에 저는 이걸 딱 보면 무슨 생각부터 드느냐? x와 y의 후보는 같은데 후보의 개수는 같아. 근데 홀수와 짝수의 개수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타팅 포인트가 홀수고 짝수잖아. 그럼 얘는 홀수 3개, 얘는 홀수 2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명제.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당연한 말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짝수이면이래. 여러분, a가 짝수면 a제곱은 뭐죠? 짝수죠. a가 홀수면 a제곱도 홀수죠. 이 친구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나 싶죠. 그죠? 홀짝성이 같잖아요.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짝수라는 것은 둘이 홀짝성이 같다는 뜻이네. 따라서 이 조건을 P라고 한다면 얘들아, 쌤이 이렇게 쓴다고 해서 너네가 굳이 이렇게 집합으로 정의해서 쓰면 한다는 게 아니야. 좀 보여주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라도.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A를 신청한 학생이 몇 명이고 B를 신청한 학생이 몇 명이다 라고 하면 이제 NA는 몇, NB는 몇이라고 쓰잖아. 근데 사실상 얜 집합을 정의해 놓진 않았거든요. 문제 자체에서.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 집합을 그려놓고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다 라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면 된다. 그럼 너는 A, B를 원소로 하는데 A가 뭐야? A가 홀수면 B가 뭐야? 홀수. 또는 A가 짝수일 때 B도 짝수인. 이런 두 가지 경우에 합집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때? 줄글로 막 썼지. 원래는 어떻게 쓰는 게 맞아? 이렇게 쓰는 게 맞아. A가 2n-1, B가 2n-1. 홀수. 이해돼요? 근데 이때 n은 좀 정확하게 써보자는 거야. 1, 2, 3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야 1, 3, 5만 들어갈 수 있어. m은 몇부터죠? 7이니까 4, 5, 6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 돼. 원래는. 이렇게 해놓고 중괄호로 묶은 다음에 또는 A는 2n, B는 2n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정확히는 그렇게 쓴다는 거지. 근데 제가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경도 못할 거 아니야. 한번 보여주는 거야. 쓸 필요 없어요. 얘를 만족하려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너네. A, B, 홀, 짝짝 괜찮다는 거야. 그렇게 써도. 근데 어느 정도 얘를 집합화 해봐야 된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관념은 가지고 계셔달라. 죄책감은 가지면서 해라. 쉽게 얘기하면. A, B가 짝수래요. 이건 뭐죠? A가 짝수이거나 B가 짝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이 명제가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달래. 그럼 발레의 영역을 찾아달라는 거잖아. 그게 어디야? P, 차집합, Q죠. 따라서 이 중에서 얘가 아닌 게 뭐지? 라고 국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A가 짝수이거나 B가 짝수가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지워내자라는 거죠. 지워내자. 그럼 어디예요? 이 친구죠. 이 친구. 따라서 발레의 영역은 뭐야? A가 홀수이고 B가 홀수인 그런 친구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얘 홀수 몇 개? 3개. 얘 홀수 2개. 답은 3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밀하게 사고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대충 풀고서 틀렸네? 하고서 다시 읽어보고 이런 뜻이었구나. 맞았음. 오케이 끝. 족밥 되는 거예요. 진짜. 다음. 50번. 여러분 요 정도는 말 안 해도 알죠?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한다. 3단 논법. 다들 아시죠? 자, 무슨 뜻이죠?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무슨 뜻이죠?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갑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 끝난 거야. 이제 세 개를 이렇게 엮어서 쓰면 되거든. 근데 우리 이거 알아가자고. 우리 집합에서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P가 Q에 포함된다.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여집합이 달리는 경우는 총 이런 4가지의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어때? 오케이. 얘는 어려운 게 없어. 어려운 게 전혀 없어. 얘네들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좀 알고 가자. 얘는 둘을 뭐 하고 싶어야 돼? 교집합하거나 차집합하고 싶어야 돼요. 한쪽에만 여집합이 달려 있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P, 차집합 Q, 여집합. 내가 뭐가 돼야 돼? 너에서 너 빼면 뭐야? 공집합이어야죠. 그렇죠? 따라서 너는 바로 P교 Q가 공집합이다 라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친구도 차집합을 해요. 그러면 P의 여집합 교,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뭐 하고 싶죠? 드몰간 때리고 싶죠? 따라서 P 합 Q는 전체 집합이다 라는 것을 외워버려요. 그냥 외워서 빠르게 사고합시다. 이렇게 집합에서 했었어요. 근데 맨날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도 될 때는 이렇게 써도 돼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이걸 원하는 것 같아. 갑니다. 기억. 얘가 성립하려면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면 되죠. 그러니까 P와 R의 관계를 보는 거야. 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R이 P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하나죠. 그럼 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빼면 다 틀린 말이야. 그냥 틀린 말이야. 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말고는 다 틀린 말이야. 니은 R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 맞아요? 맞네요. 그쵸? 이거 대우로 돌리면 니은은 맞는 말이 돼요. 다음 디귿. P는 R의 부분집합이냐? 틀렸네요. 그죠? 다음 리을. Q는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 맞아요? 여기죠, 저거. 얘가 성립한다고 얘가 성립하진 않아요. 미음. 미음 맞겠지 뭐. 하지 말고. 2개 하지 말고. R은 P의 부분집합이냐?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답은 니은 4번이 되네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정말 잘 풀어야 돼요. 쌤이 많이 넣어놨어. 쭉 가서 또 있을 텐데. 여기 있다. 70번에 여러분 이 sim이라는 게 미안해요. 쌤이 제가 조교를 족칠 수도 없고 이거 not이에요.
not Q, not R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교는 경란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경란이한테 이러지 말고. 자, 그럼 이 친구 P의 여집합은 R의 부분집합이다. 이 친구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하노. 자, R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다음 R의 여집합은 Q의 부분집합이다. 어때? R과 Q의 관계가 두 개가 나왔지? 그럼 봐봐. 같은 집합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하나를 돌려버려, 대우로. 이 친구 돌리면 Q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Q의 여집합은 R의 부분집합이고 R은 또 Q의 부분집합이야. 무슨 뜻이야? 둘이 같다는 뜻이네. 둘이 같다는 뜻이야. 그 말은 R과 Q가 무슨 관계? 여집합 관계란 뜻이죠. 그리고 얘를 알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 두 가지 정보가 있다. 그러면 가보자. 그럼 웬만하면 Q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R로 바꿔서 표현해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얘가 Q의 여집합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타겟을 R로 잡거나 Q로 잡거나 한 친구로 다 바꾸라는 거야. 이게 더 이뻐 보이죠? 자, 이렇게 갈게요. 이걸로 갑시다. 자, 기억. P의 여집합이 R로 가네. 아이, 나 씨. 맞는 말이죠. 다음 니은. P가 걔 쌉소리죠. 이거 이해돼? P가 누구의 부분집합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 즉 P가 왼쪽에 오는 것은 정보가 아예 없어.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다음 디귿. 이거 뭘로 바꿔? Q로 바꿔? 무슨 뜻이야? P가 Q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냐? 맞는 말이다. 답은 3번이야. 오케이. 다음 71입니다. 꽤 중요해요. 별표. 자, 또 똑같이 가보자.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야. 그리고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다. 자, 잘 봐요. 이거 하나 돌리자. 돌리면 어떻게 돼?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돼요? 이거 두 개 엮어봐. 이렇게 되지. 별표. 중요해요. 얘들아, Q가 P를 부분집합으로 갔는데 너의 여집합이 얘 부분집합으로 들어간대. 이 가능한 게 뭐밖에 없어? 이게 Q가 전체 집합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거야. 이런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사실 끝난 거야 이제. 봐봐. Q가 전체 집합이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당연한 정보가 되는 거야. 얘는 당연한 정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두 정보는 날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너와 Q가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기억. 전체 집합에서 R의 여집합을 차집합했어. 뭐 나와? 너의 쪼집합이 나오겠지. A의 여집합이 뭐야? 전체 집합 차집합 A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너의 여집합은 너냐? 맞다. 가끔 미친놈들이 있어. 나 진짜 쳐 죽여버리고 싶어. 뭐 하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 그렇지? 제발 그래서는 안 돼. 그리고 말해놓고 응 맞았어 한 잔해? 뒤져 그냥. 뒤져버려. 안 된다. 니은 P 차집합 R이 공집합이다. P가 R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묻고 있죠. 근데 한쪽에 여집합이 달려있는 걸 보면 절대 저 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하나가 여집합이 붙어야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상태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어떻게 밝히냐는 거야. 밝힐 방법이 없어요. 다음 디귿. 이거 뭐야? 전체 집합이야. 그럼 얘 뭐가 돼? P의 여집합이 돼. 이렇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 되죠. 이렇게 사고하면 된다. 자, 수업을 듣다 보면 가끔 이제 창의력이 뿜뿜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쌤이 개념을 개념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의 웬만한 사고를 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고하면 돼. 제발 이걸 벗어나지 마, 제발. 이 안에서 살아. 어? 봐봐. 두 집합에 대한 정보가 2개 나왔어. 맞지? P와 Q에 대한 정보가 2개 나왔어? 그러면 우리 케이스 2가지를 봤어. 첫 번째, 서로 무슨 관계인 거? 여집합 관계인 게 전 문제에서 나온 거야. 다음은 하나의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이런 케이스, 또는 뭐 공집합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납득되세요? 한 집합에 대해서 2가지 정보가 나왔는데 얘네 둘을 벗어난다? 당신 좆된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쌤, 이 정보가 나오고 이 정보가 나오면요? 아니 겠냐. 같은 정보를 2번 주겠냐고. 너 뭔가 잘못된 거야. 뭐 잘못 먹었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둘 중에 하나다. 라는 거. 이런 건 필기가 필요해요. 71번 옆에다 쓰는 게 아니죠? 개념을 보고 영상을 보고 집에서 개념 노트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봐봐, 76번 봐봐, 이거. 조건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잖아. 그러면 그냥 쭉 이어 써보는 거야. 집합으로 쓰기 귀찮아? 가정과 결론으로 써. S, P, S, R, Q, P지? Q, P. 이런 식으로 같은 거 이렇게 이어서 써줘. 다음, not Q면 P래. 2개 연결되어 있지. 이런 건 끝내버려, 바로. 뭐야, 이거? P가 전체 집합이네. 보여요? 바로 볼 수 있겠어? 그럼 또 국어적으로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전체 집합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P는 전체 집합이에요. 그럼 얘 당연한 소리다. 그지? P가 전체 집합이다. 라고 하고 이 친구는 Q가 나달이다. 이거 이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P가 들어가는 것부터 체크해. 얘만 들어가네, 그렇지? 그럼 전체 집합과 교집합 했으면 뭐야? 그럼 얘지, 이거. 그럼 Q의 여집합이 아래 포함돼요? 그럼 개소리야. 그치? 니은 S가 아래 포함돼요? 맞네요. 디귿, 너가 얘 포함되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갑니다. 여집합이 한 대 달려있죠.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연산자가 마음이 불편해야지. 한쪽에만 여집합이 달려있으면 가운데가 뭐이길 바래? 교집합이거나 차집합이길 바래야지. 그치? 따라서 이 친구는 돌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돌려야죠.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돼? S 여집합 교 R. 그러면 R 차집합 S가 되죠. 됐니? R 차집합 S가 뭐야? 뭔지 모르겠네. 그죠? 이 상태로 놔두자. 얘가 얘면 디귿은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됐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
얘와 같은 말을 막 가져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싫어. 싫어. 그럼 뭐 해야 돼? 뭘 그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지. 뭐 다 싫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지. 뭐. Q, R, S. 또 이거 이지랄 이렇게 그려라. 난 진짜 제발. 그러면 안 돼. 자, S가 R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S 혼자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없애버려. 공집합이야. 다음 R이 Q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R 혼자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없애버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마치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여기가 어디야? 여기고. 이 가운데가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일반화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R 차집합 S가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 Q가 가지고 있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 혹은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둘을 교집합해요. 이렇게 되나요? Q와 R의 교집합이 뭐예요? R이에요. R차집합 S가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R차집합 S는 뭐예요? 공집합이에요? 아니니까 틀렸어요. 이렇게. 오케이. 얘 공집합이에요.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아니죠. 얘가 Q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Q예요? 아니네요. 그렇죠? R차집합 S 하면 Q가 아니네요. 따라서 얘는 틀린 말이다. 아까 맞는 말이라 하지 않았어? 뭐고? 잠깐만.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식 맞죠? 그러면 Q, R, Q, S, Q, R의 교집합이 R이죠? R차집합 S. 얘잖아. 얘는 Q랑 다르죠? 맞지? R차집합 S 하면 여긴데. Q가 여기 포함되냐?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죠.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렸어요. 다음 77입니다. 선생님, 얘도 국어적으로 풀지 말라고요? 네, 제발요. 그러다 자가당착에 빠져요, 여러분. 빛깔이 선명하지 않은 과일은 벌레가 먹지 않는다. 오케이, 그럼 빛깔이 선명하지 않으면 벌레가 안 먹는구나. 이런 거 있지 말고. P이면 Q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지? P면 Q이다. 다음, 크기가 큰 과일은 처음 보는 애지? 크기가 큰 과일은 여름에 열린다 처음 보죠? 여름에 열린다. 다음, 빛깔이 선명하지 않은 과일은 여름에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세 가지가 나온 거야, 이렇게. 이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푸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 이거 막 짜주 이러고 있다고. 그러지 말라. 그럼 뭐야? 어떻게 연결하지? 이거 연결되겠네. 그지? 얘는 S면 not P다니까. R, S, not P. 이렇게 되고요. 또 P는 Q이다. 이렇게 되네. 그럼 보통 뭘 묻겠어, 얘들아? 이걸 묻지 않겠어? 그치? 3단 논법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겠냐? R이 뭐였어? 크기가 큰 과일은 하면 2번 봐봐, 이렇게. not P가 뭐야? 빛깔이 선명하지 않다. 2번이네. 그치? 또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빛깔이 선명한 과일은 크기가 큰 과일이 아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죠. 대우명제.
반대. 응? 답이 틀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네. 개 낚였네. 이거 자체가 그거구나. 그러면 이건가 봐. 이게 나오나 봐. 빛깔이 선명하지 않은 과일은 크기가 크지 않다. 1번이네. 1번. 이건 맞지? 오케이, 나이스. 대우명제가 나왔네요. 하나 해줄게. 84번. 자, 이쪽이 이제 여러분들 과제에서 헬게이트예요. 한 문제 푸는데 몇 분씩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같이 해봅시다. 제가 이것만 해드릴게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래. 첫 번째, 둘이 같아 보이냐 달라 보이냐를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봐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면 무조건 여기부터 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 방향으로 봐. 근데 만약에 충분 조건이 아니지만 필요 조건인 것은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볼 때 있잖아. 처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는 시험에서가 아니라 처음에 이런 유형을 받아들일 때는 따로따로 진리집합을 무조건 구해봐야 돼. 그래야 역량이 늘어. 가볼게. 너는 진리집합이 뭐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조건을 보다 더 간단하게 만들으라는 거야. 어떻게 돼야 돼? x와 y가 0이어야 되죠?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x가 0 and y가 0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다음 Q는 얘는 어때요? 똑같죠? 보여요? 그럼 얘는 틀린 거죠. 한쪽만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귀찮아서 쓴 거야. 니은 어때? 어지러워 그지? 어지럽게 생겼어. 이 친구는 어때? 쉽지? y 기준으로 쓸까? y는 x이거나 y는 z다 이런 얘기지? 잘 봐라잉. 이 친구 그냥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 좀 복잡해요. 그죠? 근데 느낌이 어때 얘들아? 이거 몇 차야? 2차야. 잘 들어봐. 이거 몇 차야? 2차지. 2차지. 보면 잘 들어봐. 얘가 이런 애가 아니면 서로 다른 인수가 하나씩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이해가 되니? 얘가 만약 x, y, z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듭 제곱이면 이게 가능하겠지. 어느 형태로 나오면. 근데 그것도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1차식 인수로 이렇게 표현돼 있어. 이거 2차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얘랑 같지 않은 이상 서로 다른 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얘 틀렸어. 이거 이해돼? 이게 개 실력자의 풀이야. 우리 못하지? 자, 간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쌤 기준으로만 풀면 안 되잖아. 자, 이 친구는 넘겨야겠죠.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해서만 봐야 되는 거잖아. 지금 보시면 최고 차수 다 똑같지? 외톨이 누군 것 같아? 외톨이 누군 것 같아? Z 같지 않아? 이해가? 외톨이가 Z 느낌인 거 이해가? 이미 틀렸어. 얘는 외톨이가 Y야. 그치? 대칭 교대식 생각해보면 애초에 그냥 주인공이 달라 느낌이 벌써. 그치? 아무튼 그래도 끝까지 보긴 해야겠죠? Z에 대해서 표현하면 2Z제곱. 얘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2Y Z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
어떻게 되니? EZ 하나랑 Z 하나 이렇게 쓸까? 인수분해 돼? 되니? 돼, 안 돼? 안 될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안 되는데? 나 근해 공식 쓸래. 2분의 x 플러스 y 풀마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 보이니 이거? 뭔지? 물론 이거 말고도 방법은 존재해요. 근데 저 지금 이렇게 얘기는 빡대가리 모드예요. 그냥 빡대가리 모드. 자, 얘 뭐가 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오, 이거 뭐야? 허근이네. 그지? 애초에 문제가 이상한 거야 지금. 그지?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 친구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그럼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어? x랑 y랑 같은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얘 말고는 다 허근이야. 얘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그죠? 얘만 보면 돼. x, y가 같아. 그럼 뭐가 돼? 얘는? z는 뭐가 돼? 2분의 다 x로 바꿔 2x x가 되네. 이렇게 잘 봐. 얘 2고 얘 2다네. 이해돼요? 얘 2고 얘 2다. 애초에 지금 달라요. 애초에 왜? 표정 왜 그래? 얘가 맞다고? 아 맞구나. 얘 2고 얘다. 아 맞네. 아, 미안해 쌤이 실수했어. 미안해요. 얘가 P고 얘가 Q고 얘가 R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P죠.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돼? P교 R이 되죠. 얘가 P 합 Q잖아. 그럼 얘는 P보다 작고 얘는 P보다 크니까 이거 맞네요.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전 아예 그냥 달라질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제가 이 문제 넣을 때 답 확인 안 하고 이 니은이 뭔가 느낌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가끔 나와요 하면서 내가 지금 넣어놓은 예제인데 얘도 역시나 한쪽만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거의 안 나와서 얘 나올 것 같은데 하고서 넣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얘도 되죠? 근데 얘가 또는 이니까 이쪽이 확률이 높다 라는 거야. 감을 그렇게 잡으면 되겠다. 최송스 아무튼 그렇다. 니은이 맞는 거네요. 다음 디귿입니다. 이거 풀 줄 알아? 가우스기요? 가우스 X 뭐다? 도윤아 도와줘. 뭐다? n이다. n. 정수잖아. 무조건 정수값을 갖는다고. 언제? x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일 때 n은 정수. 이거 그냥 외워야 되더라. 예를 들면 가우스 2.5는 몇이야? 2죠? 왜? 2.5는 2 이상 3 미만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식은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럼 n은 몇 이상?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잖아. 그럼 n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는 거지. 됐어?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0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이 되면서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이라는 범위를 갖게 된다는 거야. 쭉쭉쭉쭉 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럼 디귿도
맞네요. 답은 5번이다.